나는 내가 왜 미안한 사람이어야 할까? 그리고 미안하지 않은 순간에 왜 미안하다고 할까? 어느 순간 계속 뭐만 하면 미안해가 습관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후회하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남들 시선 신경 쓰지 마라. 오늘도 마라 언니가 시원하게 한번 말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요, 감정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면 가장 어려워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 감정이 어떠세요?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지나가면서 누군가를 만나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는 사람이면 아는 사람일수록 우리 무엇을 하죠? 네,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 그 앞에 한번 붙여볼게요. 제가 당신의 감정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혹시 여러분들 그 질문은 좀 어떠신가요? 사람마다 내가 내 감정에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고 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 낯설어가지고 과연 나는 어떠한지, 그리고 나는 왜 우울한지, 그리고 나는 왜 어떨 때 기쁜지, 나는 어떨 때 속상한지. 그렇다면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우울한 것과 속상한 것과 기쁜 것을 나는 나만의 감정 챕터에서 구분을 해 놓았는지, 그게 매우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요, 우리가 좀 어린 시절 이야기 한번 좀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내지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면 자녀를 키우시기 때문에 자녀를 생각하시면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어릴 때요, 막 넘어지잖아요. 그쵸? 특히나 뭐 남자아이들, 뭐 더 여자아이들 상관없이 한창 걸음마 하던 시절이나 아니면 조금 뭐 달려가다가 내가 뛰어가다가 넘어지는 일이 좀 비일비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넘어지면 어떻죠? 그런데 아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말고 그 상황에서의 반응들을 좀 보면 대부분 하면서 멈추게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내가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부모님들은 또 어머님들은 우리 아버님들은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네. 어떻게 괜찮아? 안 다쳤어? 너 울고 있으면 아유 울 일 아니야. 얼른 씩씩하게 일어나야지.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얼굴에 이거 상처 어떡해. 자, 아이가 넘어져서 일어나는 것은 어느새 금방인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그 아이는 있잖아요. 뭐 속상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막 뻘쭘할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억울할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막 창피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순간의 감정도 어떻게 해야 할까 막 조절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어려워할 수 있는데 우리는 바로 행동을 촉구하려고 바로 전환을 시키려고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좋은 감정 또 안 좋은 감정은 벌써 구분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어릴 때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사실은 그때부터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됐던 어떤 감정의 하나에 우리가 여기에 배경상자처럼 심리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보면 우리가 좀 더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내면 아이나 그때 아이가 아직도 이 안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손만 잡아주었더라면, 그죠? 아니면 괜찮아 하면서 아이고 어떤지를 좀 물어봐 줬더라면 나 지금 너무 속상해요. 뭐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우리는 그 틈을 주지 않고 좋은 감정만 느껴야 해. 안 좋은 감정은 웬만하면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너에게 좋은 감정만 가득한 너를 키우고 싶어. 내지는 또한 그것이 내가 가지고 싶은 감정일 수도 있어요. 특히나 우리 부모 자녀 사이에선 좀 더 그럴 수가 있겠죠. 제가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좋고 나쁨의 감정은 없고 중요한 건 아주 어린 때 이야기를 했던 것도 그때부터 우리는 감정을 지금 느끼고 표현하고 알아차림을 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때는 속상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울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먼저 가르쳤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좋은 감정만 느끼기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상황에서 이거 아프지? 우리 얼른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아프니까 얼른 내가 기분 좋게 해줄게. 뭐 하고 싶어?
물론 전환을 하려는 노력은 중요하지만 그 순간에 내가 어땠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흘려버리고 나면 진짜 중요한 순간에 진짜 감정을 느끼고 알아쳐야 할 순간에도 이것은 내가 느낄 수 없는 것으로 치부를 하기 때문에 그게 답습이 되고 학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렇게 해주고 싶었던 마음보다는 어쩌면 자연스럽게 스스로 그런 것들을 느껴갈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뒤에 또 제가 관찰을 해봤는데 저는 유독 그 미안하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것도 그 아이를 키우면서 또 알게 됐던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껄핏하면 미안해 라는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항상 친구를 사귈 때도 그렇고 무언가 맞춰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컸던 이유가 어쩌면 내가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어떠한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 다 드러내면 안 되는 거야 라는 것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좀 기쁘고 슬프고 여러 가지 두려움보다는 무언가 내가 순간 어떠한 내가 어땠지를 보기보다는 타인의 감정이나 타인의 기분을 오히려 눈치를 보듯이 그쵸 그런 식으로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바로 감정을 읽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대방한테 나는 미안한 존재로 되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순간에 어떻게 들어왔던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더 묵살해버리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순간 계속 뭐만 하면 미안해가 습관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가만히 그런 것들을 감정일기도 쓰면서 들여다보게 된 부분들이에요. 나는 내가 왜 미안한 사람이어야 할까? 그리고 미안하지 않은 순간에 왜 미안하다고 할까? 그렇다는 것은 얼른 그 상황을 무마하고 상대방에게 얼른 좋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나의 어떤 감정 내지는 그 앞에 생각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왜 그런 것을 배워본 적이 있냐라는 거죠. 그쵸? 우리가 어쩌면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감정을 학습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뭔가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무 드러내서 그 감정을 다 받아주는 게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너무 억제하고 참는 아이라서 하다못해 그 모습이 내 모습 같아서 그 참는 모습을 보면 답답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표현의 방향도 있지만 억제하면 억제할수록 그 상황에서는 힘든 것을 표현하기보다는 참는 것을 배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쵸? 좋고 나쁘고 슬픈 것들에 대해서 올바로 표현을 하고 나눌 줄 알아야 하는데 그냥 또 참는 것을 먼저 배우게 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에 그냥 면밀하게 좀 들어가다 보면 좀 하다못해 아이들이 만약에 공부를 뭐 하다가 뭘 못하고 온다거나 그랬을 때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리고 아니면은 좀 그 친구가 느껴졌을 그 속상함에 오히려 막 나까지 빙의가 돼가지고 속상했는데 그걸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얼른 그 상황을 모면하고 빠르게 바꿔주려고 했던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다라는 것을 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있었던 그런 반복된 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의 내가 그때 뭐 연습을 못해서 이렇게 되었으니 무언가 내 인생 뭐 잘못된 거거나 뭐 잘못된 거거나 아니라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일단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은 내가 어른이 되어서도 한순간의 어떤 감정 때문에 감옥이 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감정 때문에 칼날이 꽂히는 법만 계속 한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억누르는 감정, 표현하는 감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내가 진짜 감정인지 가짜 감정인지 모를 때 그런 부분들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여나 앞에서는 나는 그 감정이 진짜인 줄 알고 생각했는데 느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꾸물꾸물 올라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만나봤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바로 표출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 부분을 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도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니까
그게 좀 고착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특히나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좀 미숙하고 이렇게 좀 서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배우고 익히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먹고요. 우울하다고 느껴지면 우울증 약을 먹듯이 그 아픈 것은 어쨌든 그렇게 되면 좀 가라앉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바로 보이는 현상입니다. 다만 감정이 아파서 이제 그것들을 좀 억제하려고 하면 그리고 더 안 느끼려고 하고 느껴야 될 부분들도 내가 더 이렇게 막으려고 하면 그 감정이 더 강해져서 나를 더 짓누르게 되고 그 우울증 약과 어떠한 두통약보다도 더 강한 약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성이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표현인데요. 우리가 감정에 대한 면역력이라고 해요. 그 부분을. 그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짜증나면 짜증난 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난 대로 그 감정을 그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오늘은요, 좀 유독 내가 부정적인 감정 앞에서는 좀 억제가 된다거나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 정도의 어떤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마주할 용기부터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제 기분이 어떤 것 같은지 맞춰보세요. 우리는 때론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행동으로 할 때가 많아요. 막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표정이 변한다거나, 당연히 일반적으로 대화할 순간인데 입을 닫는다거나, 그냥 무언가가 비수꽃인 어떤 칼날처럼 툭툭 튀어져 나간다거나, 가끔은 얼른 내 감정 알아맞혀봐 라고 하면서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상대방이나 또한 그런 감정들이 칼날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일단 먼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확실하지 않은 감정에 대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넘어가지 마시고, 잘 모르겠어, 화가 난 것도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나를 그렇게 되면 되게 무의식적으로 계속 내 감정을 넣어버리는 것밖에 안 되니까 좀 명확하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끝을 흐려지는 분들은, 아니면 내가 써보거나 내가 이야기를 하실 때 나는 지금 화가 났다, 나는 지금 화가 났다. 물론 제가 오늘은 이제 감정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 중에서 내가 그것이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들어오는 때 좀 그것을 좀 다룰 수 있는 어떤 실제 감정의 원리를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감정 뒤에는 욕구와 생각과 같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따라오지만 그것도 차근차근 가보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내가 먼저 확실하지 않은 그 무언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아니면 상대방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나 지금 화가 났어 라는 것을 한번 직간접적으로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모든 감정을요, 그러니까 대상을 찾아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읽고 쓰는 연습부터, 그러니까 읽는 연습부터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문이 좀 드실 거예요. 특히나 감정이 억제가 되거나 내가 감정에 대한 표현들이 어려운 분들은 계속 그걸 뭐 벽에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화가 났는데 그것을 또 잘못된 방법으로 퍼붓지도 않고 퍼부을 수도 없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이제 간과하셔야 될 것들이, 그것이 억제되지 않은 채 계속 그 모든 악감정을 갖고 있다 보면 누군가에게 이제 그 감정 상태가 이제 넘어가고 전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감정은 전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결국에 분풀이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발견이 될 때가 있어요. 저도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남이 알아봐 주기를 되게 바라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처음에는 힘들면 힘들수록 좀 원인이나 들여다보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잠시 멈추는 것도 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요,
오늘은 딱 한 가지, 다른 것을 다 막론하고라도 내 마음 근육을 좀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감정부터 있는지를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명명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거나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더 어려움을 더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표현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몰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던 과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배우지 못했던 과정들, 지나쳤던 과정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한 어떠한 감정의 단어의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파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도 영어 단어에 대한 게 기본이 되는 거고 수학도 수학 공식 기본이 되는 것처럼 감정에도 공식이 있다는 거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서 내가 어떤 지금 느껴지는 기분과 지금 느껴지는 감정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내 감정의 면역력이 좀 어떠신지 보셨으면 좋겠고 그 감정이나 그것들을 더 억제하려고 억제하면 할수록 오히려 강해지고 그게 만약에 억제가 되면 더 강력한 억제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여러분들의 어떠한 나와의 어떠한 감정의 안부와 인사를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감정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또한 그냥 우리가 한번 나누고 싶었던 일상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눴는데요. 오늘 잘 들으셨다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컨텐츠로도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